여러분, welcome back to 한국어 천재. 남녀 사이의 일은 정말 쉽지 않은 거죠.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면 더 어려워지기만 할 때도 있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여기 여자 셋 아니죠. 여자 둘, 남자 하나 우리를 도와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코너의 이름은 바로 무엇일까요? 미녀들의 하트 상담소 미녀 플러스 미남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연애, 썸, 친구, 부부까지 남녀 사이에 생기는 모든 고민들 사연을 들어보고 저희만의 솔루션을 내드리는 시간입니다. 메리님과 야스민님 모셨습니다. Hello.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How are we going? Everything's fine. Yes. So excited for today. I'm very excited for this energy. This is what we're gonna do. Yeah. 그럼 야스민님, 메리님. welcome. 처음이네요. 셋이서 아닌데. 그러니까 네. 맨날 분이사님이랑 같이 맞아요. 하다가 오늘 이렇게 처음으로 너무 기대되네요. 남자 그러니까요. 한 명 드디어 그 잡아가지고 한 면을 오늘. 얼마나 소중한데요. 아, 저희는. 그런가요? 저도 그러니까요. 여자 하려고 했는데요. 그럼 오늘은 저도 남자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조심하세요. 조심해야 돼요. 네. 지난주에도 조심까지요? 조심했죠. 아, 네. 지난주 제가 없었잖아요. 그쵸. 오늘 더 제가 조심해야 왔잖아요, 또. 혼나지 마세요. 그럼 여러분, 혹시 아이를 가지실 생각 있으세요? 네, 있습니다요. 있어요. 저는 네. 이미 있죠. 있어요. 네, 맞아요. 있어요. 예쁜 아기가 있어요. 오, 그럼 혹시 부러워요. 더 가지실 생각 없으세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One is enough, right? Is that Yeah. 경험에서 나오는 말인가요? 몇명 낳으시고 싶을까요? 저는 3명 낳고 싶은데. 오. 3명. 우와. 근데 그게 저의만 생각이고 남편은 좀 다를 수도 있어요. 남편 생각은 그러면 뭐 일단 몇 한 명까지? 명이라도 넣어보고 오. 그 다음에 이제 보는 거죠. 이 경기에서는 3명을 뭐 쉽진 않겠죠. 근데 보통 아무래도? 남자들이 많이 원하고 여자들은 이제 한 명만 원하는데 여기 정반대네요. 네. 왜 그럴까? 그러니까요. 뭐 이 커플 특이하시니까. 맞아요. 워낙 특이해서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경제적으로 좀 더 쉬웠으면 쉽진 좋겠는데요. 않겠네요. 그러니까. 그럼 여러분, 한국은 아이를 안 낳기로 워낙 유명한 엄청 나라입니다. 유명하죠. 지금 출산율 0.7이라는데 와. 2명이 결혼해서 2명을 낳아도 딱 지금 인구만 유지가 되는데 0.7명이라는 건 진짜 한 말도 명도 안 되네요. 한 안 명도. 와. 그럼 너무 우리 낮다. 절반이 되겠죠, 인구가? 그쵸. 충격적이네 정말. 그런데 워낙 저출산 문제예요. 맞아요. 아이 키우기도 힘들고 뭐 경제적으로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안 그래도 쉽지 않으니까 한편으론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 같죠. 그쵸. 그럼 네. 부부가 아이를 낳지 않는 건 부부의 선택이지만 또 한국엔 유명한 시월드가 게이시월드. 무시할 수가 없죠. 게이시월드. 그럼 부모님 눈치도 봐야 하고 그러면 그럼. 피곤할 것 같은데요. 그럼 오늘의 사연도 그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한번 들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Let's go, 메리님. 네. 안녕하세요. 결혼 5년차 30대 부부입니다. 일단 저희 소개를 간단하게 하자면 저희는 딩크족이에요. 딩크족 뭔지는 아시죠? Double Income No Kids. 딩크. 쉽게 말하면 아이는 갖지 않고 부부끼리만 알콩달콩 사는 것인데요. 저희는 연애 결혼을 한 것도 아니고 손을 봐서 결혼했기 때문에 이 점에 서로 맞지 않으면 결혼을 하지 않을 정도로 아이 계획에 있어서 진심이었어요. 그리고 5년이 지난 지금도 아이 없이 남편과 저는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쯤 전부터 예상 못한 문제가 생기고 말았어요. 다름이 아닌 시댁에서 저희가 아이를 갖기를 원해서인데요. 1년쯤 전이었어요. 야, 너희 혹시 아이 가질 계획은 없니? 엄마, 우리 결혼할 때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애 안 가진다니까요?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하셨는데 잊을 때 되면 또 다시 말씀 꺼내시고 계속 아쉬운 소리를 하시다가 이제는 거의 너굴적으로 아이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세요. 아가,
너도 이제 30대 중반이고 나중에 가면 생각이 바뀌어서 아이를 갖고 싶어도 갖기 힘들어질 텐데 정말 생각이 없니? 어머님, 저랑 남편 모두 처음부터 생각도 없었고 지금도 그 생각이 변함없어요. 저희 아이 없어도 사이에 좋은 거 아시잖아요. 맞벌이 하는데도 집 구매한 대출 비용도 내고 생활비도 하고 하면 빠듯해서 아이를 키울 한 편도 안 되고요. 알지. 그래도 너희가 키운다고 하면 내가 육아 도와줄 수도 있고 요즘은 나라에서 아이들 키우라고 지원도 많이 해주잖니.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너희 남편 좀 잘 설득 좀 해봐라. 알겠어요. 남편하고 얘기해볼게요. 며느리 된 입장에서 대놓고 싫은 소리를 할 수도 없고 대충 얼뿐어리지만 나왔지만 남편하고 이야기는 해도 답은 항상 같았습니다. 저희는 생각이 없어요. 남편이 외동 아들이라서 시어머님 입장에서 손주를 보고 싶으신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제가 시어머님 만족시키드리라고 결혼한 것도 아니고 제 행복이 먼저 아닌가요? 시어머니가 포기하시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좀 뻔한 어렵습니다. 부부 간의 갈등인 거죠. 시어머니. 그러니까요. 들어보기만 해도. 당신 행복은 우선입니다. 오늘 사연 끝. 시어머니 여기 해결자. 따라하기 너무 잘하시는데요. 너무 그죠? 딱인데요? 힘들어 죽겠어. 약간 착한 순한 맛 시어머니 느낌으로 갔습니다. 순한 이거는 맛이었군요. 순한 버전이에요. 순한 맛이었군요.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겠네요. 그럼 저희가 한 번 더 이 얘기를 네. 영어로 들어볼게요. So, a couple in their 30s, married for 5 years, introduced themselves as part of the DINK community, which stands for Double Income, No Kids. The couple remains content after 5 years of marriage without kids. However, about a year ago, an unexpected issue arose. The husband's mother began to express her desire for them to have a child. At first, she subtly inquired about their plans for children, although the couple reminded her of their initial decision to not have children. She occasionally brought it up again, but her inquiries, her questioning became more and more direct over time. Now, the wife, trying to be respectful, promised to discuss it with her husband, though they have always been consistent in the decision against having children. Given that the husband is an only child, the wife understands the mother-in-law's longing for a grandchild. However, she wonders how to make it clear to her mother-in-law that their own happiness and choices come first, and she's seeking advice on how to convey a final decision that the mother-in-law would accept. Very, very hard한 question이네요. 맞아요. question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시어머님한테 예의를 지키면서 계속 아니라고 그냥 할 수밖에. 깔끔하게 어머님 네. 제 몸입니다. 그럼 뭐라고 할 거예요? 그래도 우리 아가야. 우리 손자도 뭐 좀 갖고 싶은데 뭐라는 거냐. 알겠습니다, 어머님. 시간 좀 주시고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이런 식으로. 프로 한국 이런 분이시네, 식으로. 이제. 오. 프로 한국 사람 됐어요. 그러니까요. 그냥 돌려 말하기. 네네. 돌려 말하기. 알겠습니다. 그럼요. 일단 네. 네네네. 사이좋게 아, 사이좋게 거절해버리기. 저보다 훨씬 부드럽게 어우. 하겠네요. 저는 그러니까요. 그냥 손절각 차단하고 죄송해요. 실수로 차단했는데요. 그러면 결혼 생활이 힘들어집니다. 맞아요. 안 돼요. 그냥 안 이사하고 차단하고 주소 바꾸고 뭐 어떻게 힘들어져요. 안 되죠. 안 돼요. 시원하게. 그래도 시어머니신데 어떡해요. 시 어머니 쉬었는데. 쉬었네. 과거 얘기해요. 이미 과거형. 어머. 어떻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메리님? 저예요? 근데 여기 이 사연은 이미 답이 나와 있어요. 아기를 어디요? 안 가지려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럼 어차피 계획이 없는데 시어머님을 어떻게 말리든 말든 어차피 시어머님도 마음 이해하니까 계속 뭐 아기라고 나시겠죠. 근데
저는 그냥 뭐 네 정말 야스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또 이렇게 계속 네네 뭐 알겠어요. 저희가 알아서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희망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시어머님 입장에서. 그게 중요해요. 희망 없는 근데 목소리로 말하기. 나을 생각이 없잖아요. 저희 알아서 할게요. 네. 약간 단호하게 알겠어요. 거절을 예의 있게 돌려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어때요? 아무래도 긁어야 되죠. 맞아요. 손을 긁어야지. 그럼 맞아요. 우리는 어쩌겠어요. 이렇게 뭐 부모님이랑 부모님 아니시죠? 그 부부와 시부모. 시어머니의 의견을 잘 들었는데요. 좀 네. 사회적으로 보자면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요. 어. 그럼 우리 아까 말씀드렸는데 0.7의 네. 출산율이 있는데요, 한국에서. 그럼 아이들 울음의 나라가 거덜, 이집트 산하 제한 우와. 촉구 이거는 반대로 Yes, 이집트 yes. 잘 와. 아시겠지만 네네네네네. 다른 현상을 처음 겪고 알았어요. 있어요. 정말로. 이집트는 솔직히 정반대예요. 왜냐면은 이제 사람들이 아기를 너무 많이 낳아서 문제인데 특히나 이제 시골 쪽으로 시골 쪽에서 아직까지도 아기를 많이 낳아야 된다라는 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수도 보면은 저는 이제 수도 뉴카이로에서 왔거든요. 거기는 이제 한국이랑 되게 비슷해요. 아기 안 낳으려고 해도 뭐 진짜 최대 한 명, 두 명? 네. 좀 비슷하긴 한데 문제는 시골이에요. 시골이. 이제 카이로 아닌 다른 이제 도시들 봤을 때 다 아직까지도 아기 많이 낳아야 된다. 더 근데 반대로 또 잘 살수록 이제 아기 안 낳으려고 하고 맞아요. 비슷하네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돈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낳고 그런 속담이 있거든요. 아기를 낳으면은 아기 축복과 함께 같이 온다. 어머. 와. 저희도 있어요. 진짜 똑같은 속담이 있어요. 소름 돋게도. 신기하다. 근데 저는 그거는 그쵸. 축복이 안 옵니다, 여러분. 안 와요. 아기랑 같이 안 와요. 한국어에서도 또 속담이 있는데 아마 반대 뜻으로 김치국부터 먹지 마요. 그래서 김치국 먹는 거예요, 진짜 맞아요. 이게 더 맞는 맛있는 것 같아요. 너무 돈이 맛있어요.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아기 낳으면은 돈이 들어옵니다. 맞아요. 이거는 아니에요. 김치국이에요. 김치국 여러분. 먹는 거예요. 그럼 진짜. 왜 이집트 수도에서는 뉴카이로에서는 왜 이렇게 많이 낳지 낳아요? 않는 건데 근데 좀 시골 같은 데서 왜 이렇게 많이 제가 하는 거예요? 봤을 때는 교육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수도 쪽에서 교육을 받고 너무 이제 인구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교육적으로 아기 약간 좀 제한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나오니까 수도 사람들은 그거를 이제 듣고 받아들이고 진짜 인구가 이렇게 터지면 큰일 나겠구나 그 위험을 느낀 거죠. 근데 시골 쪽에서 아무래도 이제 교육이 이렇게 수도처럼 발달돼 있지 않다 보니까 신기하네. 아무 생각 없이 아직까지도 낳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신기하네. 네. 몇 명이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수도 같은 데에서는 몇 명 나와서 경제적으로 먹고 살 수 있을까요? 수도는 뭐 이제 이집트는 이제 빈부격차가 진짜 심하거든요. 진짜 심한 나라예요. 그래서 이제 잘 사는 사람 아무리 잘 산다고 해도 최대 3명을 낳거든요. 수도는. 제대로. 네. 그럼 참고로는 네. 그냥 하나만 통계를 얘기를 하자면 네. 이집트는 일단 1위 출산율이고요. 각 부부에는 뭐 출산율은 3명에 가깝습니다. 맞아요. 2021년 합계 출산율은 2.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그럼 맞아요, 대부분은 맞아요. 수도에서 안 나오는 거지만. 네. 그럼 도대체 몇 명 나온 거예요? 제가 이제 시골에서는 도대체 몇 시골에서 진짜 이제 그 뉴스나 그런 데 보잖아요. 진짜 7명, 8명 우와. 낳는 와, 가족들도 대가족이네요, 있어요. 완전. 네. 와. 진짜 그냥 낳고 낳으면 또 가지고 또 낳고 어머나. 또 거의 기계에서 이게 사람 기시네요. 진짜 그래서 저도 보면서 우와 이 여자들은 정말 대단하다. 이게 돼요? 진짜. 그럼 누가 지원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그 애들을 어떻게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이제- 돈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골 쪽에 되게 나라에서 문제되고 있는 것도 이제 그 지원 받는데도 없고 그냥 낳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남자가 이제 시골 쪽에서 그런 문화가 아직까지 있어요. 남자가 나는 이제
나를 물려받을 아. 그런 세대가 필요하다. 아. 내 자식 많아야 알죠, 된다. 알죠. 예. 그런 생각이 아직 많아서 살아있네. 살아있네. 네, 살아있네. 살아있어. 그럼 하나 더 여쭤볼 건데요. 네. 그럼 어떤 과학 연구에 따르면 사랑도 결국 화학 작용, 케미컬 리액션이라서 정말 두 사람이 사랑하는 건 평균적으로는 5년 정도가 와, 지속된다고 와. 해요. 5년밖에 안 돼요? 5년밖에 안 돼요. 이제 몇 년 나는 되셨죠? 5년이나 간다고 아. 이렇게 말하려고 했어요. 오, 아, 다르네요. 이제 몇 년 되셨죠? 저희 2년 차입니다. 2년이요. 아직 멀었어요. 저는 0년이라서 아직 2년 남았어요. 알게 되실 거예요. 그럼 일단 5년 지나고 나서 그 이후에는 아이에 대한 책임감이나 두 사람 간의 사랑 같은 우정 등으로 이어진다고 하는 건데 이 연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 동의하시는지. 저는 굉장히 동의합니다. 오. 살면서 그 사랑이라는 감정도 상황 따라 그리고 그 시간에 따라 타이밍에 따라 아. 달라지잖아요. 사랑이 타이밍 오로지 그 내가 설레고 그런 사랑으로만 갈 수 없다고 생각해. 저는 부부 생활이. 그럼 저도 어떻게 똑같은 가요? 생각이에요. 어떻게 가요? 그럴 때 얘기를 나는 거죠.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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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no. 저는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동의하지 못해요. 아이로 해결되지 않아요. 아기로 해결되진 않고 이제 제가 봤을 때 부부 사이가 좋진 않으면은 아기로 이렇게 약간 리프레시 해보자 이런 생각 진짜 잘못된 아. 생각이에요. 왜냐면 오. 둘이 사이 좋아야지 아기 왔을 때도 아기 생겼을 때도 아기까지 더 사랑스러운 분위기에서 키울 수 있다고 그쵸, 생각하거든요. 그쵸, 네. 근데 둘 다 막 권태기 왔고 할 게가 없으니까 애기나 낳을까? 애기나 낳을까? 이거는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심심해서 애기한테 애기 낳았다. 너무 못된 생각이에요. 이거는. 그냥 그쵸. 심심했어. 그래. 외로웠어. 아, 뭐 그럴 때 그래. 있죠. 그럴 수도 있죠. 그거는 네. 아. 그럼 사랑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어요? 5년 지났으면. 소통. 소통. 맞아요. 소통하고 이제 서로에게 예쁜 말 해주기. 오, 저는 그게 굉장히 진짜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중요해요. 보거든요. 네. 네. 전 전문가 사이에 앉아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말 말 혹시 예쁘게 말 하세요? 예쁘게 하는 편이신가요? 말 뭐 솔직한 편이죠. 그래서 솔직할 만한 말이 나와야 된다. 아니, 근데 그런 거죠. 제가 솔직할 만한 이유가 없으면 굳이 말을 하지 안 않은. 뱉어요. 그래서 아. 좀 좋은 이를 찾으려고 솔직함을 오. 유지하는 아 거죠. 약간 하얀 거짓말을 거짓말 아니고 아니 진짜로 그냥 하얀 거짓말도 못 한다고요? 안 해요. 그럼 안 되는데. 오. 아니요. 저는 말 그냥 조심하세요. 아. 지금 여자 두 선택하는 명이 거예요. 있다고요. 아 그래요. 째려보고 있잖아요 지금. 두 분이 너무 아름다우신데 오늘. 이런 느낌. 그러니까요. 이런 느낌. 말 이렇게 예쁘게 가야 하는 돼요. 사람. 아 날씨 좋네. 와, 이 스튜디오에서 왜 이렇게 뭐 하늘이 이 정도 하시면 돼요. 와. 그러니까 결혼 생활에 있어서 어느 정도 거짓말이 필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맞아요. 하얀 거짓말. 맞아요. 한번 예를 들어서 어떤 거짓말을 하면 남편분이 아니 뭐 좋아할까요? 그럴 수 있잖아요. 남편이 정말 못생겨 오늘따라 굉장히 못생겼는데 근데 그런 말 하면 안 되잖아요. 남편분이 오늘 듣고 계실까요? 그럼 네 아마 좀 듣고 조심해. 포기하세요. 안 싸워요 이 커플. 포기하세요. 안 싸워요. 진짜 완벽한 욕을 해도 안 싸우실 것 같아요. 5년 안 지나서 그럴 수도 아니요 있죠.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저는 그런 적이 있다고 그 아니고요. 네. 예를 들어. 예,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예, 자기의 그렇죠. 상황 아니까. 네. 네.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오늘 잘 생겼네. 이런 그러고 하얀 넘어가는 거짓말. 거죠. 네. 그럼 냄새 나면 오늘 와 무슨 향수 뿌렸어 너무 좋아요. 약간 그럴 나 그런 거 못 하겠는데. 그럴 때가 약간 가끔씩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럼 우리는 결국에는 이 경우에서는 우리는 어떻게 결정했죠? 우리는 시어머니께 무슨 말씀을 드려서 좋은 사이, 결혼 사이 그리고 시어머니와 사이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제가 봤을 때 웬만하면 이제 저희가 알아서 좋게 하는 게 좋긴 한데 이 커플 봤을 때 이 사연 봤을 때 그 나을 생각이 아예 없어 보이거든요. 그럴 그쵸. 때는 예의 있게 솔직하게 대면하는 게 맞아요.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미 어머님, 그렇게 저희가- 해왔는데 또 하면 달라질 거 없지 않을까요? 그냥 대놓고 계속 그냥 계속 또박또박 꾸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꾸준히 그렇죠. 얘기를 해야지 네. 한쪽이 이제 포기할 때까지 맞아요. 얘기해야 되지 맞아요. 않을까 싶어요.
맞아요. 아니 잠깐만요. 왜 아들이 뭐라고 하지 않아요? 왜 맞네요. 남편도 지금까지 있네요. 남편은 뭐라고 하지 그러네요. 않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시어머니잖아요, 그쵸? 아들 역할이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저는. 맞아요. 그쵸? 중간에서 방금 그걸 잘라야지 이 어머님이 다시 말씀을 안 하시는데 남편분 좀 혼내세요. 남편도 뭐라 하세요 좀. 네. 그래서 방어막의 역할을 좀 잡았으면 맞아요. 상남자 어머니 쌍남자.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엄마 그만 얘기해. 어? 야, 그만 얘기해. 아니에요? 배우인 것 같은데 진짜 와 시어머니 역할 우리 제일 잘 우리 시어머니 여보 역할. 얼마나 고생하는지 아냐고. 엄마 어머. 그만 좀 해. 적당히 좀 하라고. 그러면 뒤통수 맞겠죠? 그렇죠. 그럼 저희가 일단 우리 파트 4에서 또 하나의 사연을 들을 텐데요. 우리는 먼저 노래 하나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You Need to Calm Down by Taylor Swift. 여러분, welcome back. You are listening to TBS EFM 한국어 천재. We are with Mary and Yasmin. 저희가 앞에서는 부부는 아이를 갖고 싶지 않지만 시어머니가 눈치를 주는 사연에 대해서 이야기를 않죠. 나눠봤는데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누가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누구였을까요? 저희 시어머님께서 보고 계신답니다. 보고 계시다고 바로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어머니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들 다 제가 아니었어요. 절수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공약이 아니었답니다. 다 취소입니다. 들켰습니다. 어떻게 앞으로 네네 하실 때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눈치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저희가 일단 다음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볼 건데요. 혹시 돈을 벌면 어떻게 사용하세요? 쇼핑! 오 마이 쇼핑! 갓. 진짜. 저의 발 사이즈 310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옳지. 네. Thank you. 물어보지 않았는데요. 안궁, 물어보지 안궁. 않았는데요. 아무랑궁. 왜 말씀해 주시죠? 그럼 또 메리는 어떻게 돈을 어떻게 사용하세요? 저희는 열심히 저축하고 있습니다. 저축. 와, 역시. 네. 왜 안 싸우는지 알겠다. 진짜. 돈이 없어서 안 삽니다. 이게. 그럼 최저 둘 다 돈이 목표요. 없어서 최대 목표는 없는데 계속 저희는 둘 다 프리랜서여서 들어오는 돈이 일정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는 돈에서 70%로 이제 지축을 하고 남는 걸로 이제 생활을 하는 거죠. 70%를 70%. 저축하고요? 네. 대단한데요? 그래요? 어떻게 나도 30%로 먹고 살아요? 많이 버셔서 옳지. 그게 비결입니다. 기부도 해보고 싶다면 저의 맞습니다. 체러티에 주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돈을 투자해서 불린다는 건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1%의 리스크도 없는 투자는 세상 어디에도 없는 거죠. 그리고 없죠. 그 리스크는 수익률이 높아질수록 덩달아 높아지고는 합니다. 당장 주식 투자만 봐도 제 주변에서 벌었다는 맞습니다. 분보다 잃었다는 분이 100%일 거고, 그리고 1%는 많이 벌었다고 하시면 바로 거짓말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맞아요. 왜냐면 맞아요. 투자란 거를 잘하면 풍요로움을 주지만 잘 못했을 때는 특히나 도박 같은 마음으로 했을 맞아요, 때는 진짜. 죽이죠.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에도 고통을 주게 된답니다. 맞습니다. 그럼 이번 사연 쉽지 않은 건데요. 들어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안녕하지 못한데 사연을 보내려니 마음이 착잡하네요. 저희 남편 때문에 요즘 고민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결혼 생활을 10년 넘게 하면서 이제껏 남편이 성실하고 가정이 중실하고 헛된 짓 안 하고 사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번에 사고를 크게 지셨네요. 아이고. 저는 주식의 주자도 모르는 사람이지만 그런 저도 알 만큼 2년 전에 주식이 엄청난 호황이었잖아요. 뭐 그냥 사서 기다리면 오르는 그런 장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상황이 막 그렇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이 와중에 남편이 저에게 덜어놓더군요. 주식을 좀
아니 좀 많이 하고 있었는데 꽤 크게 먹었다고요. 이 사람이 진작 주식을 하는 건 알고 있었지만 저는 어차피 처음부터 주식을 잘 모르기도 했지만 남편도 그냥 직장 열심히 다니면서 저축이나 열심히 하는 식으로 사는 것만 알았어요. 가끔씩 돈이 생겼다면서 선물도 사오길래 그때는 마냥 좋아서 그런가 보다 그랬고요. 하지만 최근 며칠간 눈에 띄게 얼굴이 헬쑥해지더니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것 같다고 저한테 말하는 것이 주식으로 2억을 손에 봤다고 하네요. 2억? 최근에 확신을 가지고 크게 베팅을 했는데 그게 실패했고 손해를 복구하려고 몰타기 하다 보니 계속 잃고 해서 결국 2억을 손에 보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 돈이 다 저희 거라면 그나마 다행일 텐데 전세 대출로 받아놓은 돈에다가 손을 댄 거라고 큰일이 난 상황입니다. 아이도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학원도 다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막막한 마음에 한참을 울었네요. 주식을 한다고 했을 때 안전장치도 마련하지도 않고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무턱대고 큰 돈을 썼나 남편에게 너무나 화가 나네요. 더 화가 나는 거는 지금도 주식 계좌에 돈이 들었다고 합니다. 손해를 봤으니 이제 오를 때가 됐다면서 다는 아니더라도 일부는 복구해야 하지 않겠냐고 저를 설득하고 있어요. 주식과 도박은 다르다지만 남편하고 있는 꼴을 보면 영양 없는 도박 중독자 같기도 합니다. 이 상황에서 저는 남편에게 뭐라고 해주면 좋을까요? 이거는 세상 가장 답답한. 저도 화가 어려운 나네요. 건 없습니다. 저도 화가 납니다.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그냥 이혼하세요. 이혼만 이거는 아닙니다. 진짜 주식 이거는 이혼을 도박이에요. 한다고 진짜 돈이 값진 않잖아요. 2억이나 전 소송도 할 거예요. 2억이나 진짜. 정말. 그럼 한번 애기까지 지금 학원 다녀야 되고 뭐 그래야 되는데 정말 무슨 이거는 생각으로 무책임한 거예요. 하신 건지. 그러니까요. 법원에서 헤어지세요. 그냥 깔끔하게. 에이. 너무 속상한데요. 화가 나네 진짜. 진짜 열받네. 화가 나네요. 열받아. 아우. 이 방에서는 갑자기 좀 따뜻해진 것 같은데요. 열이 나 지금. 열이 너무 난 것 같은데요. 열나. 좀 에어컨 좀 틀어주면 안 돼요? Okay, 그럼 let's listen to the story one more time in English. So we have a person who's feeling distressed because she's been troubled lately, thanks to her husband. In their over 10 years of married life, she's always believed her husband to be a diligent, family-oriented man who avoids unnecessary problems. However, he has recently made a grave mistake. While she personally knows very little about stocks, even she was aware of the stock market boom the year before last. Simply buying and holding shares would result in profits. But this year, with inflation rising, salaries staying stagnant, and real estate prices dropping both in Korea and worldwide, the financial climate has not been favorable. Lately, she noticed that he is looking quite pale and worried. The husband is so pale and worried in his face. He finally admitted to her that he has lost 200 million won in stocks. That's about 170,000 US dollars. Insane. Because he made a huge bet on a stock he was confident about. And oh, what a surprise, it failed. So trying to recover the loss, he continued to lose more money, culminating in the massive 200 million won loss, 170,000 US dollars. What's even more concerning is that he also dipped into the money that they had taken out as a loan for their housing rental deposit. And what frustrates her even more is that he still has money in his stock account. So he's trying to persuade her that
because he's already faced a loss, it's now the time for stocks to rise and they should try to recover some of the losses. So while stocks are supposedly different from gambling, her husband's behavior reminds her of a gambling addiction. And she's asking us how to approach her husband in this situation. Let's begin. What do you guys Divorce. think? 어떻게 해야 돼요? 헤어지세요. Divorce. 깔끔하네요. 오케이. 이제 라디오 프로그램 좀 이혼하시고. 시간 남았는데요. 이혼하시고 이거는 이거는 아니지. 정말. 이거는 화가 2억이나 2억 지금 도박이랑 다른 거 없잖아요. 이 근돈을 진짜 이 소중한 돈을 이렇게 날리다니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무책임한 거예요. 이래서 남편 돈을 와이프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맞아요. 이래서요? 이래서요. 잠시만요. 돈은 이래서요? 여자가 약간 관리합니다. 성차별 갑자기 나오는데 우리 한주원 케이스 하나 듣고 이래서 나오는 거요? 잠시만요. 오케이. 남은 잠깐만요. 돈이 없어야. 남자들은 아니 솔직히 얘기해봐요. 남자들은 돈이 있으면은 막 맨날 이런 주식 이상한 데 투자도 한다고 막 가가지고, 이렇게 나대고 뭐 이렇게 또 나가서 뭐 게임 아까 아이템 사고 잠깐만요. 막 이상한 거 아까 하잖아요. 쇼핑을 한다고 누가 그랬어요? 돈을 벌면 누가 쇼핑한다고 그랬어요? 현명하게 해요. 저는 현명하게 하는 편이에요. 현명하게요? 네. 지금 입고 계신 옷은 이건 무슨- 나야예요. 나야 여기 나야. 붙여놨어요. 이것이야 바로 쇼핑이 아니고 투자입니다. 아, 투자예요. 자신한테 투자입니다. 나야 투자예요. 아, 제가 입으면 어차피 가격이 오르니까. 그건 섭이고요. 저는 근데 젠부님이 잠깐만요. 입으시면 섭이고요. 저는 일단 이 방에서 여러분들보다 여기서 이겨내려고 하지 마세요. 왜요? 여자 이기려고 하지 마시라고요. 저는 이미 승자인데요. 줘야 된다고요 여자한테. 잠깐만요. 저는 이제 화났어요. 일단 열정적인 이야기라서 저는 첫 번째 공인회계사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방에서는 우리 셋 중에서 아마 경제적으로 제일 책임이 많습니다. 두 번째는 저의 원래 별명이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었을까? 구두쇠. 오 진짜 아니면 짠돌이. 긍정적으로 오 마이 짠돌이. 갓. 예, 좀 짠돌이. 긍정적으로 짠돌이. 다시 얘기를 하자. 아 싫어. 바로 근검절약 대왕. 와와와 근데 와. 그렇게 부르는 분 한 명도 없었어요. 어차피 그게 무슨 그래서 별명이에요? 돈이라는 것은 제가 제일 잘 알 것 같은데 여러분의 말씀은 제일 맞습니다. 바로 이혼각입니다. 네, 그래. 그쵸. 그게 맞아요. 이혼해야 그게 돼요, 맞습니다. 이거는. 맞아요. 애가 무슨 죄가 있다고. 진짜. 근데 왜 여자가 갑자기 돈을 다 관리해야 된다고요? 아이 과학적으로 제가 과학적으로? 이 말을 한번 하긴 했는데 여자는 과학적으로 남자보다 그 뇌가 2살 더 많대요. 과학적으로. 아, 그 그래서 뇌 연하를 만나면 기능이 되죠. 뇌 기능이 원래 그렇대요. 누가 그랬어? 연구를 좀 있어요 보고 연구 싶은데요. 그런 사람들이 찾아보면 있다고요. 찾아보면 아무튼 어쨌든 찾아보면 다 나오는데 그런 연구가 있어요. 맞습니다. 그럼 이전에는 맞아요. 푸니타 씨까지 여기 있으면 피디님 이거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이거는 완전히 할 말이 불공평한 건데 없었던 거죠. 남자 정치자 여러분들이 다 나갔을 것 같은데. 오케이 그럼 빨렸어요 지금. 한번 우리는 그럼 질문해 볼게요. 재테크라고 하는 거죠. 그럼 기업 또는 개인이 금융 수익을 얻기 위해 자산을 투자해서 벌이는 재무 활동이라고 정의하는데요. 두 분은 주식 투자하세요? 저는 리스크 있는 거 안 하는 편이에요. 저도요. 절대 저도 뭐 잠깐만요. 사업, 뭐 투자 뭐 이런 거 안 합니다. 잘 안 모르면 해요. 안 하는 게 답이에요. 근데 맞아요. 그럼 왜 결혼하셨어요? 모르는 것도 있어. 아니 리스크 피한다면서 왜 결혼하셨어요? 리스크를 피할 수 사람이 실수할 수 있잖아요. 어. 좀 매운 질문 좀 나갔네요. 뜨겁다 뜨거워. 제발 에어컨 제발 좀 괜히 도와주세요. 껐네요. 에어컨을. 그럼 주식 투자 안 하시고 메리님은 투자하세요? 저희는 합니다. 하는데 저희도 잘 몰라서 리스크 있는 그런 투자 말고 그럼 어떤 서서히 오르는 그런 투자를 약간 합니다. 펀드 같은 거 아, 아니면 네, 비슷한 거. 좀 똑똑하게 절대 하시네요. 못해요. 똑똑하지는 못하는데 네. 그거라도 완전히 똑똑한데요. 왜냐면 이 통계도 있는데요. 어차피 저희가 누구랑 경제하는 거예요? 그 대기업의 은행. 그렇죠. 거기서 수백 명의 직원도 있고 그럼 개인으로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못해요. 그래서 95%의 개인 투자자들은 다 엉망입니다. 적자이죠. 이길 수 없죠. 그러면 진보님은 혹시 안 해요. 따로 하시나요? 절대 주식? 안 해요. 잘 아실 안 것 해요. 같은데. 아니, 할 거면 펀드로 할 건데 돈이 있어야 어. 투자를 할 수 있죠. 맞아요.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렇죠. 이분 보세요. 바로 2억이나 있었답니다. 그런 2억. 돈이 그러니까요. 어딨어요. 얼마나 아까워요, 진짜. 2억이 납니다. 2억 있었으면 뭐 할 거예요? 집 사죠. 저는 금을 사요. 오. 금? 오. 그리고 겨울 왜냐면은 어. 금도 투자거든요. 맞아요. 그것도 이집트는 투자죠. 약간 이집트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해요. 금이나 맞아요. 뭐 다이아몬드. 맞아요. 가격이 쌀 금이야말로. 때는 사고 그리고 이제 아껴놓고 가격이 막 엄청 올라갈 때 있단 팔고. 말이에요. 그럴 때는 팔아요 또. 어우. 이거는 도박이라는 거 에? 달라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언제 투자예요. 오를 건지 모르잖아요. 그럼 음. 싸고 나서 확 다 떨어진다면 어떻게 해요? 그냥 하고 다니면 되죠. 하고 뭘 하고 기쁘게. 다니는 뭘 하고 다니는 지금 먹이 하고 얼마- 계신 걸 맞아요. 투자를 맞아요. 하신 거예요. 투자예요. 제 먹거리 투자. 유튜브를 보고 계신 분들은 우리 야스민님은 지금 금색, 황금, 먹거리 몇개 그런 걸로 계시나 좋아해요. 음. 금을 좋아해가지고 뭐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 이집트 사람들 대부분 금을 좋아하는 그런 문화 맞아요. 있긴 한데 있어요. 그것도 있고 그리고 투자로 하는 투자하는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네, 저는 네. 금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네네네네. 금으로 투자하는 거. 그래서 파라오들이 옛날부터 목에 주렁주렁 걸고 있었는데 맞아요. 그런 왜냐면은 파라오 시대부터 그런 금 문화를 오. 볼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 문화가 계속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말이 금을 뭐냐? 약간 금을 하고 다니고 약간 예쁘게 그래서 네. 이제 꾸밀 때 그리고 금으로. 결혼식 같은 데나 뭐 이렇게 뭐 행사장이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무조건 그냥 필수템이에요. 항상. 필수템이에요. 네. 오. 그냥 금 반지나 뭐 이제 목걸이나 귀걸이 뭐 이런 거 그냥 필수예요. 안 하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에이 얘는 뭐야 이게? 좀 없어 보인다. 이 없어 친구는. 보여? 그 정도예요? 와. 금 없다면 없어 금 보이는 없으면은 정도로 약간 이집트에서. 얘는 왜 이렇게 돈이 없나? 오. 왜 이렇게 막 우와. 왜 이렇게 막 하고 다니지? 막 왜? 그만큼 금이 계속 가치가 있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옛날부터 계속. 바라오 시대부터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금까지 쭉, 네. 유일하게 혹시 러시아에서도 이런 문화가 있을까요? 투자 문화 말씀하신 거예요? 투자나 일단 그 플렉스 저희도 플렉스. 투자 문화 아니면 다른 투자 문화 그런 거 뭐가 저희도 있을까요? 그럼요. 90년대 때 굉장히 그 금목걸이가 엄청난 산진이었죠. 오, 그때 엄청 많이 금을 사놨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혹시 왜 그랬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좋습니다. 네. 깔끔하게 잘 모르는 깔끔하게 걸 제가 그러셨죠. 말을 하지 않기로. 좋아요. 너무 좋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요즘에는 반대로 그럼 네. 요즘 러시아에서 특별히 인기 있는 투자 방법이 저희도 투자를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요즘 음. 러시아에서도 그 미국 브랜드라든지 이런 것도 되게 투자를 많이 하시는 것 같고 한국에도 되게 투자를 많이 하세요. 그럼 한국의 오. 미래에 나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많이 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남한 그렇죠? 아니면 네, 네. 그렇죠. 네. 그냥 확인해보고 싶다. 조심하세요, 진보님.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냥 확인해보고 싶었는데요. 뭐 우리 친구잖아요. 민감하잖아요. 예, 날씨 좋네요. 네, 오늘도. 오늘 하늘이 되게 예쁘네요. 예, 왜 이렇게 좋다. 그쵸? 그럼 우리 하나 더.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일단 친구나 애인 같은 사람들은 리스크가 큰데 성공하면 그만큼 보상도 크다라고 하면서 투자를 하라고 하거나 도와달라고 하면 어떠실 것 같아요? 나대지 말라 그래요. 맞아요. 나대지 마. 바로 선택. 나대지 말라고. 나대지 말라고. 너는 너고 내가 나다. 그러는 오늘은 거죠. 새로운 말투 배우는 거죠. 방금 이거는 만들어낸. 한국어네요. 한국어 전제잖아요. 이거 천재인지 아니면 그냥 싸움인지 모르겠어요. 한국어 전쟁.
그쵸? 전쟁이에요. 전쟁입니다. 아, 조심하세요, 신부님. 아 예, 날씨 좋다. 그래요. 아, 정말. 그럼 혹시 반대로 네. 사기를 당한 적 있어요? 사기요? 아니요. 그게 다른 적은 없었어요. 저도 없어요. 왠지 아세요? 제가 리스크를 맨 안 하는 앞에 거니까.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아. 리스크 있는 거를 아예 저는 애초에 시작하지도 않으니까. 맞아요. 사실 이 사기 방에 먹을 들어오는 것도 일이 리스크인데요. 어떤 거요? 이 방에 들어오는 것도 리스크인데요. 뭐 어떻게 보면은 좀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은 저에게. 예. 저에게 리스크인데요. 잼버님이 위험한 상황이니까요. 빨리 나가고 맞아요. 싶어. 저는 그래서 심지어 이제 그런 친구들이 있잖아요. 막 돈 빌려달라고 하는 친구들. 전 절대 안 빌려줘요. 받아줘요. 아우, 한 번도 살면서 한 번도 친구한테 돈 빌린 적이 없어요. 멋있어요. 오늘부터 안 빌려줘요, 시작해볼까요? 저는. 안 빌려줍니다. 오, 아. 안 멋있습니다. 빌려줘요. 멋있습니다. 그럼 살면서 가장 리스크가 컸던 일은 어떤 거 있었을까요? 메리님부터 리스크가 한번. 어떤 일이요? 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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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이 제일 리스크가 큰 일이 아닐까요? 아, 결국에는 저는 안 그래도 노 코멘트 하겠습니다라고 하려고 했는데 너무 네. 사이다다 진짜. 그럼 결혼하기 전에 뭘 고려했어요? 결혼하기 전이요? 아, 이 사람 맞는 이 사람이 아. 맞다. 어떻게 머릿속에서는 정리했고 해보겠다고 했어요. 그냥 한번 질러봤어요. 그냥 찔러봤어요. 네. 결혼은 찔러보는 결혼 거예요. 질러보는 거예요. 에? 찔러보기. 에? 그냥 여기 경험자들이 네. 오늘 날씨 좋아서 한번 결혼하자. 오케이, 알겠어요. 네, 거의 그런 식이었던 것 같아요. 질러보고 뭐. 질러보고 아니면 아니지 뭐. 그럼 5년 뒤에 네. 권태기 오면. 이집트에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런 속담이 있어요. 네. 결혼은 수박과 똑같다. 수박은 이제 이렇게 자를 때까지 아. 모르잖아요. 단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맞는 말인 맛없는 것 건지 약간 오이 같이 그런 맛이 맞아요. 있는 수박이 있잖아요. 엄청 맛없는 수박도 있고 막 잘랐는데 먹다 맞아요. 보니까 맞아요. 되게 엄청 단 그런 수박이 있잖아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자르고 먹을 때까지 모르는 결혼도 수박과 똑같다라는 그럼 약간 속담이 있어요. 한국어처럼 수박껏 할게 먼저 안으로 가야 그렇죠, 그렇죠, 알수 있는 그렇죠. 거죠. 맞아요. 명언인데요. 바로 매운맛으로. 매운맛. 결혼은 수박이다. 저는 그래서 오늘의 명언. 명언이네요. 이미 잘린 야스민 수박을 저작권 먹어요. 주세요. 그 절반으로 이미 잘린 수박만 먹어요 저는. 맞아요. 아, 그래서 아. 이집트에서 수박 파는 아저씨들이 이렇게 바늘을 미리 잘라요. 잘라놓고 이렇게 보세요. 아. 이렇게 생겼어요라고 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결혼 생활도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참 좋았을 그러니까요. 텐데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잘라놓고 이렇게 미리 약간 예고편 약간 같은 거 예고편? 있으면 얼마나 좋 무슨 영화인가 이거? 예고편 같은 거 약간 한번 봐보고 트라이얼 피리어드. 그럼 가장 위험한 투자도 지금까지 하셨던 것 무엇일까요? 위험한 거 투기, 투자, 우리는 너무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도박. 진짜 진짜 없어요. 저 없어요? 진짜 어, 위험한 잼부님이 거를 있어요? 애초에 안 하니까. 저요? 저의 매일 사는 게 도박이라고 합니다. 옳지. 그러니까 남자들이 대부분 남자들이 다 사기를 맞아요. 당하다고요. 그런 거 아니라 또 이거는 그냥 말하는 거. 왜 사람들은 남자를 보면 좀 상남자 이제 돈에 대한 책임 없다 해봐야 좀 인기가 있는 거 아니에요? 맞아. 그쵸? 네. 그런 게 나쁜 있죠. 남자는 약간 왠지 나쁜 먹죠. 남자를. 네. 저는 완전 이 세상에서 제일 뭐라 해야 돼요? 겸손한 순한 맛이에요. 보수적인 순한 맛. 돈에 순한 대한 맛 남자. 보수적 순한 아니 근데 남자들은 보니까 이제 제가 진짜 어릴 때도 이해가 안 갔던 게 남자들이 게임 할 때도 무조건 막 돈을 걸면서 맞아요. 내기를 왜 무조건이에요, 하잖아요. 이제? 진부님도 내기를 안 했었어요? 친구들이랑? 해서 돈을 걸고? 하늘이 너무 했었죠. 예뻐요 오늘. 진짜. 그래. 맞아. 했구만. 봐봐요. 했네. 좀 내기를 해봐야 좀 맛이 있는 거 그러니까 아니에요? 사기를 당한다고 남자들이 이래서. 맞아요. 아니 우리가 여자들은 의리가 그런 거 안 있어서. 하거든요. 네. 의리가 있어서 남자들이 많이 당하는 건데 그런가요? 약간 자존심 뭐 이런 거. 그냥 뭐 약간 친구를 어떻게 보면 쓸데없는 자존심이죠. 웃긴 게 저도 오늘 어. 친한 동생한테 돈을 빌렸어요. 오 마이 갓. 거봐. 아, 진짜 망했어요. 미치겠네.
빌릴 때마다 에이. 그 돈을 이제 그냥 잃어버린 돈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준 거죠. 그냥 그러면은 그러면 상관없죠. 그냥 잊어버리세요 그냥. 맞아. 네, 없는 일도 생각하는 없는 거죠. 돈 생각하고. 그럼 여러분 오늘 한국어 천재까지 여러분 한국어 천재를 여기까지 해볼 Yes. 건데요. 메리님, 야스민님 너무나 감사하고요. 네. 저희가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좋아요. 뵙도록 하겠습니다. Yes. 여러분 오늘의 에피소드는 다시 듣기 쉽다면 팟빵 아니면 유튜브에 한국어 천재를 검색해 보시면 나오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내일 다시 뵙도록 해보겠습니다. We're gonna finish with the song Nothing Feels Better by Pink Sweat $. Let's get it.